한국인은 밥심이다. 쌀 소비량이 충격적이다. 와,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쌀 소비량, 이것을 보면 말도 못할 수준이에요. 1984년까지만 하더라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30.1kg이었습니다. 130.1kg. 그런데 2024년 현재예요. 55.8kg입니다. 거의 반 이상 줄였죠. 1984년에 비해서. 40년 만에 57.1% 폭감했습니다. 쌀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130.1kg을 연간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55.8kg, 74.3kg이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쌀 소비 안 하죠. 네, 1962년 이래 최저라고 이야기하니 쌀 소비는 진짜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밥을 적게 드실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끼니마다 밥 2공기는 먹어야 되거든요. 서울 공기로 따졌을 때 2공기입니다. 옛날 시골밥으로 만들면 고봉밥이라고 하죠. 고봉밥. 산처럼 이렇게 쌓아주는 그 정도로 지금 저는 아직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촌스러운지도 모르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쌀 안 먹습니다. 55.8kg이니까 굉장하죠. 이게 하루 1일간으로 한번 따져볼까. 1일간.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요 152.9g입니다. 예, 밥 한 공기 중량이 150g이거든요. 하루에 밥 한 공기 먹는다는 뜻입니다. 1971년만 하더라도 369.4g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어서 2020년에는 158g, 그리고 지금 2024년에는 152.9g, 한 공기를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쌀을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제 쌀 재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제2의 주식인 밀가루를 더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딱 시장을 봐서는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또 쌀 보조금 주자고 하잖아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역사적인 지표를 보면 쌀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말입니다. 밀가루 소비량이 더 늘어납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가루쌀을 생산할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뭔가 달라진 세상에 적응해 가는 것,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농민의 자손입니다. 옛날에 농민들이 뭐 쌀 수입 반대 혹은 쌀 시장 개방 반대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골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은 지금 가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시골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제 시골을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바꾸고는 있습니다. 뭔가 바꾸고는 있는데 바뀌어질 거예요. 이제 농촌도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거에 쌀 시장 계속 개방 반대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혼란을 불러왔었지만 그 결론은 농촌의 몰락입니다. 저는요, 이게 인기라든가 표라든가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정부가 정책을 잘 펴야 돼요. 그런데 이 국가 지도자라는 정치인들 변화는 무시하고요, 표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이 저렇게 몰락한 데는요, 저는 국가 지도자들, 정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가졌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는 거.
국민들이 못 먹고 사니까 보릿고개에서 계속 굶으니까 통일부 만들어내서 밥 먹게 만들어줬잖아요. 예, 밥 먹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밥을 먹으니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중화공업 육성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거든요. 온 국민들이 이제 밥을 풍족히 먹으니까 이제는 힘이 생긴 그 힘을 가지고 뭐 조선업도 살리고 철강업도 살리고 자동차도 살리고 석유화학도 살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변화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쌀값은 억지로 지금 인위적으로 받쳐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변화에 적응해 가는 거. 지금 농촌은요, 힘듭니다. 최저임금 때문에도 힘들고요. 양곡 소비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쌀을 포함해서 보리, 잡곡, 콩까지 다 포함을 해도 1984년에는 148kg이었습니다. 지금은요 64.4kg. 잡곡을 넣어도 안 먹습니다. 잡곡을 넣어도. 양곡 자체가.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시대에 맞춰서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주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짠 다음에 시장, 농촌 정보화를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 정보화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같은 바보 같은 결정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즘 휴대폰 편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나 배추 얼마나 경작합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말입니다. 배추 경작이 보통 말입니다.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뭐 4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단위로 배추의 경작 작황 상태를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면 작황 상태, 전국에 있는 작황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런 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농촌 정보화가 그것도 이게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정보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계속해서 뭐 표를 판다고 해서 썰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곡법 개정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곡법 개정안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나라가 망하면 다 끝장인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말입니다. 반드시 농촌 정보화를 통해서 저는 시장에 더 큰 어떤 상황을 잡아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 많이 알거든요. 지금 과잉 생산이 되면 호박도 갈아엎고요. 과잉 생산이 되면 양파든 대파든 쪽파든 시금치든 갈아엎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농촌 정부가 그렇게 힘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정부가 안 하는 걸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쥐락펴락, 정치인들이 쥐락펴락, 국회가 쥐락펴락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경제 영역은 정치가 들어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